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수렴 정배열 초기, 수정초를 노려라. 그때가 이제 급등 초기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이 초기에 잡는 걸 거의 못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중에서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랑 같은 그룹죠. 네. 포스코 홀딩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그 염호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리튬 광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최대 수혜주로 꼽는 분위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원래 철강주다 보니까 밸류가 엄청 싸요. 그렇죠. 낮죠. PBR이 뭐 0.5배인가 6배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죠. 오른 것도 사실 상대적 없다 보니까 여기를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조정 받을 때도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또 그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밸류가 싼 주식인데 만약에 리튬으로 진짜 우리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2024년에 매출이 잘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가, 그걸 이제 선반영해서 뭐 2023년부터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월봉을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라고 해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2085 고점 찍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892까지 내려왔다가 3000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포스코는 이렇게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라고 무조건 안심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이제 추세선을 지우고, 지금 얘는 크게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게 가려면 일단 큰 흐름상 세게 가려면 2023년에 상단을 갔다가 상단 언저리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왜냐면 여기서 계속 부딪히고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매물이 있거든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여기서 나타나고, 2023년에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매물 소화 이후에 이걸 뚫으면 40만 원을 뚫으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뭐 최대한 쌀 때 사서 기다리면 되겠지만, 좀 단기 성향이 강한 분들은 내년에 큰 상승하기 전에는 분명히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테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박스 중심인데, 주봉을 볼게요. 박스 중심인데요. 월봉상 이제 이렇게 박스 중심인데, 주봉을 보면은 이렇게 명확한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가 명확히 지지가 됐었고, 거기서 저항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저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파동의 상황에서 거의 이렇게 주봉상으로는 거의 조정 없이 올라온 거잖아요. 저점이 낮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좋은 게 나와서 뚫더라도 조정을 받고 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상 이런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매물 소화를 해야 그 다음에 뚫는 거죠. 그래서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뚫기는 어렵고, 특히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평선이 없는데 이평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요게 이제 121선이 우하향했잖아요. 241선이 우하향했고요. 그다음 481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이잖아요. 특히 121선과 241선이 우하향 중에 올라간 거죠. 이렇게 역배열 중에 올라가면 대부분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고,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정배열 되는 과정을,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봉의 저항이고 역배열 중에 올라와서 481선 정고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비중 축소하는 게 좋아 보이고, 여기서 올라가도 또 매물 소화 조정이 나타나고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받고 조정받고 올라가더라도 결국 또 조정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중 축소가 바람직하고, 다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1분기 중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61선이나 지금 61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 121선이 여기 있는데, 1분기 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61선이나 121선 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장기 가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리튬 이쪽이 2024년부터 그때 이제 가시화된 매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23년에 반영할 거잖아요. 그거랑 결부해서 이 차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뭐 삼성전자나 2차전지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관점에서 이제 차트 보는 법을 보시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평선 가지고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평선을 활용을 해서 이 급등주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평선을 보실 때 좀 전에도 간단히 설명한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121선, 241선, 장기 이평이 우하향 중에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 올라갔다가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가 나오고 정배열되는 과정, 정배열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2차전지, 특히 이 리튬 쪽이 가장 핫한 테마였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금양이 바닥에서 2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차트를 보면은 어떠냐면 처음에 여기서 상승을 했지만 121선이 우하향하고 241선을 우하향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이제 좀 지저분한 걸 지우고 간단하게 보면은 5이평, 22평, 62평, 122평 4개를 보면 이 앞에는 이평이 역배열 중에 올라간 거고요. 이 색깔을 좀 지워볼게요. 네. 이 앞에는 역배열 중에 올라간 거고, 여기는 이 급등하는 상한가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됐나요? 5, 20, 60, 120이 수렴이 나오고 완전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수렴 정배열 초기, 수정초를 노려라. 역배열 중에 올라갔을 때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렴 정배열 초기 첫 장대 양봉은 추격 매수해도 되거든요. 이슈가 좋다면 특히. 네네. 역배열 중에 올라갔을 때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다음날 또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수렴 정배열 초기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 또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끌면서 우하향하던 장기평이 횡보로 바뀌면서 그거를 장대 양봉으로 뚫었을 때, 그때가 이제 급등 초기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역별 중에 단기 급등했을 때는 지금 뭔가 매집 세력이 들어온 걸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매집하는 과정, 시간이 더 필요할 확률이 높겠구나. 그리고 지켜보다가 수정초나 아니면 장기평이 횡보로 바뀌면서 그걸 뚫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를 노리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며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제 완벽한 매집이 끝나고 상승 일파가 나왔으니 첫 조정 파동에서 잡으면 한 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집 과정을 거치고 이쁘게 상승 일파가 나온 종목은 그냥 죽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이제 시장 이슈에 맞는 테마일수록. 네. 물론 시장이 급락장일 때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럼 시장이 급락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종목이 조정받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장이 급등을 뭐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급락을 했어요, 시장이. 그럼 얘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빠지잖아요, 시장 때문에. 근데 시장 급락이 끝나면 그다음 급등합니다. 네. 그래서 이평선을 일단 첫 번째로 볼 때는 바닥권에서 장기평이 우하향이냐, 횡보냐, 수정초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평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차트, 뭐 양봉이냐, 뭐 이평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래량도 또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거래량이 약간 뭐 선행 지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 네. 그래서 약간 매수 시점을 활용을 할 때, 네. 거래량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첫 번째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요, 이 앞에 매집 과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매집 과정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주가가 한 1년 정도 앞에를 보세요. 주가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를 하면서 평소 대비 500% 1000%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흔적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흔적이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막 올라가야 이게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매집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 추세적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앞에 어떤 종목은요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앞에 봤더니 이런 뻗어 있는 거래량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다 갑자기 올라간 거거든요. 이런 거는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집 과정이 없었다는 거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정말 호재가 좋고 하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상 낮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 전에 이런 1000% 이런 여기 거래량 보면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9,600%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1,000% 막 5,000% 막 잡줄 시총이 작은 종목일수록 그런 게 막 10,000% 이런 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500%, 1,000%, 수천 프로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게 여러 번 있을수록 좋다. 본격적인 상승 전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급등 초기에 이제 뭐 수정초나 아니면 장기평이 우하향하다 횡보로 바뀌고 올라갈 때 그때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 터지는 게 좋고요. 급등주의 경우. 뭐 대형주는 1,000%까지 잘 안 터지죠. 뭐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200~300% 이렇게 200% 이상 이렇게 터져주는 게 좋고. 네네. 터져주는 게 좋고. 그래서, 초기에 터져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 초기에 잡는 걸 거의 못 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초보자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얘가 2연속 상한가가 나왔어요. 찾아봤더니, 2차전지 소재로, 그 전에는 2차전지 소재주로 시장에서 평가를 안 했었는데, 새롭게 2차전지 소재주로 부각되면서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게 나오면서 2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얘는 2차전지 테마에 편입되고, 그 뒤에 이제 리튬까지 엮이면서 어마어마한 한 10배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확인이 됐잖아요. 이 앞에, 매집 거래량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평선 수정초, 완전 수렴 정배열 초기에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분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상승을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분명히 주가는 100에 99개는 상승하면 조정 거치고 또 상승하잖아요. 그럼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급감하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급등 초기 이후에 거래량 최저 자리를 항상 찾아야 돼요. 급감하는 자리. 그래서 거래량 최저가 주가 바닥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 최저가 나오고, 거래량 최저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거래가 폭등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사면 돼요. 거래가 최저가 나왔는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때 사는 거죠. 거래량 최저거든요, 여기가. 네. 급등 이후에 거래량 최저인데 그 다음날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기 시작한다.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죠. 차트를 여러분들이 우리 달란트 투자 구독자분들 급등했던 차트들 쭉 앞을 과거를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보시면 상승 한 파동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거래 최저, 거래 급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가 팍 늘어나면 그게 재상승의 시작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 차트가 굉장히 과학적이긴 하지만 과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100%는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요. 확률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차트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소액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공부를 통해서 미래 차트로 이제 소액 연습을 한 주로 소액 연습을 하셔야죠. 이게 앞에 말씀해주신 이평선이랑 같이 결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배열에서 약간 정배열로 드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매집봉이 좀 많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네. 근데 이제 정배열까지 된다라고 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그 말씀하신 포인트들을 네. 잘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